안녕하세요. 소원 성취 주원장입니다. 오늘은 봉신방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이 전설은 자미도수의 14정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신방, 전설 요약, 은나라와 주나라의 이야기이며 은나라는 강국이었지만 주왕이라는 왕 때 주나라에 멸망합니다. 음나라의 폭군으로 불리던 주왕은 강왕후라는 부인이 있었으며 달기라는 애첩의 꼬임에 넘어가 정사는 돌보지 않고 점차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주왕에게는 황비호 장군이라는 충직한 장군이 있었는데 황비호 장군의 처 가부인을 달기의 계략으로 주왕이 겁탈하려 하자 자살을 하였으며 이에 황비호 장군은 반역을 하고 신생국인 주나라로 갑니다. 문태사와 비간이라는 충신을 곁에 두었는데도 결국 나라가 망하고 주왕은 자살합니다. 주왕과 달기 만남, 중국 은나라 때 이야기이며 주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서 가까운 사당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곳은 구천현녀의 제를 지내는 사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신상이 있었는데 주왕이 그 여신상에게 반하고 추태를 부립니다. 괘씸히 여긴 구천현녀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리랑이라는 꼬리가 9 달린 여우에게 은나라를 멸망시키라 명합니다. 이 호리랑은 은나라의 재상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 딸이 바로 달기이며 주왕에게 접근하여 접이듭니다. 이 당시 하늘에는 신들이 적었고 옥황상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수많은 영웅들이 난세 출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 되면 그들을 불러 신으로 봉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달기는 구천현녀의 수하로 무척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달기의 미색에 빠진 주왕이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처인 강왕후와 국정은 돌보지 않고 폭군으로 빠져들게 되며 달기와 사랑 노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를 해버립니다. 아울러 충신들은 죽이고 간신만 남게 됩니다. 달기는 후에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의 강태공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달기는 교활하고 간사했기 때문에 신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특별히 탐낭성을 주어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욕망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주왕은 즉위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 강왕후 비간 문태사와 같은 충신과 은나라를 화통하게 다스렸으나 달기의 출현으로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은나라 주왕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망루에 올라가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자살을 하고 맙니다. 청계에서 그의 영혼을 파군성에 올려 파손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강왕후는 원래 정실이며 주왕이 선정을 베푸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현숙한 부인이었고 재능이 있었으며 고향의 물선이 풍부해서 많은 물자를 들여오고 자비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달기가 궁으로 들어온 다음 권력과 사랑을 잃으며 달기의 질투로 결국에 살해를 당합니다. 천계에서는 그의 영혼을 천부상으로 올려 재능과 자비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문태사는 오늘날 국무총리이자 군사력도 장악하고 힘이 막강했는데 결국 은나라와 주나라 대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청계에서는 그의 영혼을 천상성으로 올려 충성과 돈우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비간, 주왕의 충신이었으며 왕에게 직언을 했지만 주왕을 원망하지 않고 왕께서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제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심장을 갈라 주왕에게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청계에서는 그의 영혼을 태양성으로 올려 광명정대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비중, 많은 간신들이 주왕의 폭정을 조장했는데 그 중에 비중이 충신과 현찰들을 무고하고 죽이고 주왕에게 아부해서 전행을 일삼았는데 은나라 멸망 후 비중은 강태공에게 잡혀 참수를 당합니다. 청계에서는 그의 영혼을 염정성으로 올려 외국 사학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황비호 장군과 가부인, 용맹하고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달기가 황비호 장군의 부인, 가부인이 예쁜 게 싫어서 계략을 짜내어 연애를 베풀고 주왕에게 달기가 오늘 밤 가부인과 하루 보내고 싶다고 허락을 얻고 분위가 무르익을 무렵 달기는 빠지고 주왕과 가부인만 남은 상태에서 주왕이 가부인을 겁탈하려 하니
가부인은 궁 꼭대기에 올라 자살하니 남편인 황비호 장군은 왕을 배신하고 주나라로 가게 됩니다. 청계에서는 황비호 장군의 영혼을 칠살성으로 올려 위엄과 격려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청계에서는 가부인의 영혼을 대음성으로 올려 결백주택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주나라 이야기. 은나라 서쪽에 주라는 작은 지방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농업 종사하고 생활 수준도 높아서 은나라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주의 족장인 문왕이 조역과 전복에 조예가 깊어서 은나라 조왕이 못마땅히 여겨 문왕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왕을 처리하게 되면 주는 강성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왕에게는 배급고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배급고, 문왕의 장남, 절세 미남의 학문과 거문고 등 예약 밝으며 효자인 아들의 아버지를 구하려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버지는 보여주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답답한 마음에 거문고를 타니 거문고 소리를 들은 달기가 첫눈에 반하고 배급고를 유혹을 하나 배급고가 넘어오질 않아 계략을 꾸며 간통죄로 주왕에게 모함을 하니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잔악학 성격의 주왕은 배급고를 고기만두로 만들어 문왕에게 먹이려 하며 문왕이 주약과 점성하기 능통하다는 것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에 문왕은 만두가 아들이란 걸 알고 있지만 고기만두를 먹고서 훗날을 기약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문왕이 만두를 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왕은 별거 아니네 하며 문왕을 풀어줍니다. 문왕은 돌아오는 길에 대초원에서 먹은 만두를 토해내니 한 쌍의 토끼로 변해 문왕에게 예를 갖추고 초원으로 달려갑니다. 9천여년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희생자인 배급고의 영혼을 자미성으로 올려 존귀와 고상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문왕은 조화와 융합에 능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충심으로 애국하게 하였고 문왕 때의 대업을 이루진 못했지만 무왕으로 하여금 대업을 이루게 기반을 튼튼히 닦아 놓았습니다. 문왕의 영혼을 천동성으로 올려 융화 온순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문왕 차남. 주왕을 토벌하여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문왕의 음복의 힘을 얻었습니다. 문왕 보조하던 충신과 장군들의 대를 이어서 무왕에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왕은 즉 위에서 적극적으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위해선 덕정을 시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편히 생업에 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음나라를 멸망케 하고 주나라를 창업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천수를 다해 죽게 됩니다. 천계에서는 무왕의 영혼을 무곡성으로 올려 무용과 제부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강태공. 문왕이 어느 날 낚시질하는 강상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강상은 우리가 아는 강태공을 말하며 강태공은 곤륜산 깊은 산 속에서 선도를 수련하여 아주 많은 지혜를 닦아으나 노년까지 운이 오지 않아 뜻을 펴지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하니 부인인 마천금은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이혼 후 매일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문왕의 눈에 띄어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문왕의 군사가 되어 한마음으로 문왕을 보필하였습니다. 강태공은 초인적인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충실한 이 대를 이어 충성하게 되어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무왕이 제나라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로 강태공을 봉하고 몇 년 있다가 명을 다합니다. 청계에서는 강태공의 영혼을 청기성으로 올려 지혜와 정신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마천금. 강태공의 부인이며 입이 거칠고 사납고 남 트집을 잘 잡고 트집 잡을 일이 없으면 남의 집 문지방이라도 칼로 긁으며 남과 다투기 좋아하고 간섭하고 의심하고 포건하고 남편 친구에게 능대해서 강태공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천금이 나이 68세에 강태공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후 강태공이 주나라의 관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강태공을 찾아가니 강태공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오라 하여 갖다 주니 강태공이 물을 땅바닥에 부으며 마천금에게 다시 물을 담으라 하였습니다.
이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는 뜻이니 마천금은 후회를 하며 스스로 자살을 하여 명을 다하니 청계에서는 마천금 영혼을 검은성으로 올려 12애옥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천왕. 살아서 유일하게 천계에 오른 사람은 주나라의 이천왕뿐입니다. 100번을 싸워도 죽지 않았습니다. 천계에서는 이천왕의 영혼을 첨량성으로 올려 항상 성영도에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 성으로 자미도수, 14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봉신방, 전설의 내용이었습니다.